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미국 지금 대선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지금 남역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 존 볼턴의 회고록 The Room Where It Happened, 그 일이 일어난 방이라는 것으로 이게 이제 책이 번역되었는데 제가 이걸 좀 짠짠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문제도 많이 얽혀있고 해서 다시 한번 이걸 독자 여러분들에게 1부 2부로 나누어 가지고 정리를 해 소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존 볼턴은 그 예일 법대 출신으로 우등생이죠. 그 유엔 대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국가안전보장보좌관으로 취임한 것이 2018년 3월 22일부터 2019년 9월 10일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대북 강경파로 유명하죠. 매파로 유명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폭격을 주장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책은 2020년 6월에 발간되어 가지고 되는데 약 100만 부가 팔렸다 그래요. 그리고 총 76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고, 이 책을 좀 짠짠 읽어봤는데 몇 시간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몇 분 뭐 발언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존 볼턴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면서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메모를 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악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내면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 귀중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볼턴의 시각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어느 정도 옳으냐 이런 건 이제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인데, 자관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그래도 막 객관적으로 본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1차, 2차, 3차 남북한 소위 남북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남북한 정상회담하고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존 볼턴의 그런 견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막 귀중한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 나타난 미국의 주요 적성 국가들이 한 5, 6개 되는데요. 어떤 나라들이 미국의 주적이냐 하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뭐 큐바라든가 베네수엘라, 이렇게 쭉 일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6개월 일 하다가 이제 그리고 난 사임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가 9월 9일날 불렀는데, 존 볼턴이 신문에, 언론에 인기가 없고,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나기로는 볼턴이 팀플레이를 안 하고, 군용기를 자주 탄다는 데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떤 조사 탄핵 문제에 좀 얽혀서 서로가 오해가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1부 순서로 해서 나눠서 이게 7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일일이 다 양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포인트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떤 정보와 지식이 없이 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의 세계사와
국제 정치에 대한 그런 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이 핵무기 보유국인가 아닌가를 존 볼턴에게 자꾸 물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부동산 업자로서 백만장자가 되려면 뭐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까? 뭐 돈 벌기 바쁘지 않습니까? 뭐 교수도 아니고. 그래서 교수야 평생 뭐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게 직업이지만, 트럼프 같이 이제 비즈니스맨, 부동산으로 돈 벌이 하는 사업가들은 책을 읽을 시간이 거의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미 대선에서 우리나라의 농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 대선의 지금 난맥상을 보면서, 그 이유는 지금 중국 공산당이 미국 대선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지금 하나씩 지금 베일이 벗겨지고 있고, 또 아주 노골적인 부정선거라는 것이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 보수 농객들이 트럼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고, 트럼프의 리더십이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뭐 상당히 많은 그 허점이 있고, 또 이 리더십이 뭐 굉장히 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비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미국을 구하겠다, 미국 우선주의 정치죠. 그걸 한번 해보겠다. 미국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아마 정계에 입문하고 대통령이 된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서투른 점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다시 그 재선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의 백악관 회고록을 짠짠히 다시 한번 보면서 자기 반성이라든가 자기 부족한 점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더 개선해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제가 읽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읽어야 될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볼턴이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인사 문제라든가 강로 인선에서 상당히 그 남획상이 있었고 우왕좌왕했던 것이고, 원래 뭐 정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임 장관보다도 부서에 이제 각 부처의 그 실장을 먼저 임명하는 그런 점이 있었고,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성격이 충동적이고 변덕이 좀 심하다 그래요,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일의 공사 구분을 좀 못하는 막 그런 결점이 있었다고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볼턴의 이야기로는 이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김정은과의 그 정상회담을 뭘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오케이 하고 수락을 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그 정상회담을 굉장히 쉽게 뭐 슬쩍 그냥 적극적으로 오케이 한 것이 큰 중대한 실수였는데, 페이지 53페이지는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은 북한 포로소형소 소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었다. 북한 포로소형소 소장이 누굽니까? 김정은을 지칭하는 것이죠. 미국 정상회담을 그냥 슬쩍 수락해서 이 김정은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래서 존 볼턴은 아마 내심으로 미국 정상회담이 깨지기를 내심으로 바랐다고, 뭐 자기 책에서도 그렇게 페이지 122페이지에 솔직히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이, 트럼프가 집권 초기부터 무슨 생각이었던지 김정은을 만나기를 대단히 열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정의용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NSC 실장이죠. 정의용은 자신이 이제 김정은에게 미국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는 미국 측에서는 누가 주도했는가 하면, 요 책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를 했고, 뭐 이방카는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6월 12일 날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면 6월 13일 날 한국 선거는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했었는가,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미국 정상회담이 한국의 그 선거에 상당히 나쁘게 영향을, 자유진영에 아주 나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상회담, 싱가포르 회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여러 차례 이제 전화를 통해서 문재인과 상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당연히 6월 12일 날 북미북 김정은과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면은 뭐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선거 이기는 건 따놓은 당상이죠. 그리고 이 책에는 문재인이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다는 것을 언지를 주고 미끼를 던졌다고, 이런 말을 여기서 한두 차례 쓰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한 인물이 누굽니까? 이건 퀴즈입니다. 1번 트럼프, 2번 김정은, 3번 문재인, 4번 아베 하면 3번 문재인이겠죠. 예. 미국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면 이것이 이제 한국이 어레인지 해가지고, 주선을 해가지고 이것이 성사가 되면은 외교적인 그런 찬사를 언론으로부터 받게 되고, 한반도 평화 쇼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화려한 개막식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위대한 성과를 얻은 위대한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지지도가 올라갈 것을 노린 것이죠. 근데 볼튼은 이 책을 통해서 가장 외국 지도자들을 혹평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혹평을 하는데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이 정세 대국 시국간에서 국제 정세에서 정세를 제대로 판단하고 높이 평가하는 인물이 일본의 아베입니다. 참 창피하고도 불행한 일입니다. 문재인의 대북 인식이라는 것은 볼튼으로 볼 때는 너무 한심하게 낙관적이고 철이 없는 그런 정치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아까 뭐 일본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일본 측에서는 이 미북 회담을 결코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고, 이건 뭐 또 쇼쇼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고, 북한에 응루된 일본인들 송환에 깊은 관심을 보인 점이 한국 정부와 대비가 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이 미국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마친 점에 대해서 아베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대북 제재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문재인과 정반대 입장을 취했다고, 이런 것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질타를 하고 있는데, 사기성이 농후한 거로 질타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햇빛 정책과 한반도 평화 구성의 허구성을 낱낱이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에 있습니다. 볼튼이 트럼프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아주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많이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볼튼이 그래도 트럼프를 가장 높이 평가한 것이 중국에 대한 인식입니다. 중국을 압박을 해야 되겠다, 중국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점에서 볼튼과 트럼프는 의기투합했다 고 페이지 105페이지에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중국이 이제 중국의 대북 정책이죠. 대북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는 약간 좀 나이브한 생각을 했지 않는가,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트럼프가 중국에게 어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하면은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 나이브한 생각을 처음에는
갖고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도 역시 그 깊은 지식이 아니라 어떤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EU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좀 나오게 되는데요. 뭐 트럼프는 특히 뭐 외국에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한 불만을 심심함 이렇게 토론했는데, 뭐 주한미군, 주일미군, 또 독일에 있는 미군들,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들, 그 미군 주둔 문제, 돈이 너무 들어간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EU 같은 데도 독일에 있는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독일 정부가 좀 협상에 소극적이고, 또 무슨 2% 방위비, 자국의 그 방위 부담이 2%도 안 되는 데 대해서 기분이 좀 불만이 있고, 입장은 그런 거죠. 트럼프는 가급적이면 해외 주둔 비용을 자국이, 그 나라가 더 많이 지불하지 않으면은 국내로 뭐 철수해버리라, 자국으로 철수해라, 미국으로 철수하라는 그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백악관 참모들이 그걸 말린다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여러 차례 못마땅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 무용론이죠. 일단 훈련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을 자극한다, 실속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한국이 방위비 부담금 50억 달러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시키라 하고 여러 차례 그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50억 달러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이제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자기 말만 많이 하면 이거 참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참모 말을 잘 듣고 이제 이런저런 초이스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리는 게 중요한데, 자기 말만 자꾸 말해서 부하들이 말할 시간을 안 주면은 참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죠. 네. 말이 많고 참모 권고를 진중하게 듣는 습관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자꾸 흘려듣고 또 자꾸 되풀이해서 묻는다는 이야기죠. 트럼프가 한국 전쟁을 이제 끝내기를 원하는데, 뭐 문재인 종전선언을 해도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은 의미가 있는지,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어떤 함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반도 문제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미국 우선주의, American First Strategy,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을 살리겠다 해가지고 미국을 위대하게, 한 번 더 위대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 모토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니까 미국의 일자리, 하여튼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적자 해소, 또 불법 이민들 뭐 이런 거 해서 다시 미국을 부강하겠다, 그런데 굉장히 올바한 그런 인물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친근하고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인물이 일본의 아베 수상이라고 하는 데는 이 볼턴 책이든지 다른 언론에서도, 해외 언론에서도 다 공인한,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트럼프와 아베는 대북 문제에서 의견이 아주 찹쌀공학처럼 일치가 됐는데, 대북 문제가 아닌 무역과 통상에 대해서는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이제 그 주일미군 방위비 부담에 대해서 트럼프는 일본이 더 내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역시 불만을 토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